머리뼈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안의 생명력을 깨우는 직관의 건강법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지난 시간 편두통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뒷골 땡기는 후두통 그 원인과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뒷골 잡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고 한다던가 숨겨둔 자식이 나타났을 때 거의 여지없이 하면서 이제 뒷골 잡고 쓰러지는데요. 쾅쾅 때리는 것 같다, 쫙 잡아당기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머리뼈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사실 좀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눈뿌리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러면서 계속 뒤가 땡기고 쑤시고 그러면서 거의 사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두통이 시달릴 때도 있는데요. 자, 후두통이 있는 분들의 몇 가지 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많습니다. 네, 허리, 그 디스크나 척추 이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등이 굳어 있어서 등이 아프거나 등이 결리거나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생식기, 자궁 생식기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같은 어떤 기운, 같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 뒤쪽은 방광경락이 거의 뒤덮고 있는데요. 이 눈, 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눈에서부터 정수리 지나서 뒷머리와 뒷목,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양쪽으로 내려가서 등과 허리, 엉덩이, 그 다음에 오금과 종아리에서 발목을 지나서 방광경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족태양 방광경의 라인인데요. 방광과 함께 신장, 음양으로 이 수기에 해당이 되는 이 신장과 방광이 약한 분들, 그리고 방광경락이 굳어있고 등에 굳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후두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장 방광의 기능, 특히 신장의 힘이 약했을 때 맑은 혈액이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좀 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흐름도 원활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뒷목 쪽에서 혈액이 오르내리고 할 때 원활하게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뒷골 당기고 뒷목 잡게 하는 이 후두통, 자, 해결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소금입니다. 지금 탁해져 있고 어혈이 많은 이런 혈액을 그럼 맑게 하기 위해서 수분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럼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피가 맑아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을 억지로 먹기도 힘들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염도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염도인 0.9%, 1% 정도 되는 이 염도를 늘 맞추려고 몸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몸에 염분이 부족한데 물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과 함께 소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비로소 혈액량이 늘고 그 다음에 피가 맑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소금을 좀 섭취를 할 것인지, 일단은 드시는 음식을 입에 맞게 충분히 간을 해서 간간하고 짭짤한 상태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 이외에 깨끗한 소금,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소금을 구하셔서 소금차 형태나 소금물 형태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금차 드실 때는 우리 몸 염도에 가까운 0.9%에서 1% 정도 되는 정도의 그 소금물이 사실 드시기가 제일 괜찮은데요. 소금 2g이라고 치면 한 200ml 정도, 그 정도를 따뜻하게 소금차로 만드셔서 오후나 저녁에 이렇게 한두 잔 정도 드시면 드시기도 괜찮고 또 몸이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목과 등을 풀어줍니다.
네, 목 운동하고 등 푸는 운동, 허리 돌리기와 같은 운동은 저희 몸공부 TV 운동편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뒤를 풀어주는 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또 하나 잠을 잘 때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등을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라고 하면 춥지 않다, 우리 집은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공기가 더운 것과 실제 등을 따뜻하게 해서 척추와 등을 데워서 풀어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좀 선선하게 하시더라도 내가 자고 있는 이 등 부분에 척추가 닿는 부분, 그리고 등이 닿는 부분은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면 방광경이 데워지고 그다음 등이 풀리면서 혈액의 흐름도 좋아지고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도 가볍고 몸도 훨씬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등은 꼭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경혈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가장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풍지혈자리입니다. 풍지혈자리는 이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부분, 뒷목에서 만지면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목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여기를 눌러서 자극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풍지혈자리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등 쪽에 걸쳐 있는 이 방광경 라인에 전체를 다스리는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서 발목 주변에 있는 경혈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복숭아뼈 아래쪽에 안쪽과 바깥쪽으로 누르면 들어가 있고 좀 자극이 되는 신맥과 조회 같은 혈자리를 발목을 잡고 돌리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용천혈도 많이 만져서 풀어주시면 방광경 전체가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에 방광경이 끝나는 부분, 그 자리도 좀 자극을 해주시면 전체 이 등 쪽으로 흘러가는 이 방광경의 전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뒷목 당기는, 뒷골 당기는 후두통 원인과 해결 방법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차단시킬 수는 있지만 통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직관을 깨워주신다면 우리 몸은 언제나 그랬듯이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